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트러스트, 상속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나는 미국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어려워서도 그랬겠죠. 트러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트러스트의 개념. 네. 신뢰? 트러스트는 신뢰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사실 그 영향이 좀 있기는 그치. 해. 사실 믿고 맡긴다 이런 그렇지. 뜻이잖아요. 믿고 맡길 수 있던 어떤 주머니를 만들어 놓는다. 아, 오. 꿀단지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코퍼레이션 같은 그치, 이게 리거 엔티티. 리걸 엔티티 그런 걸 이제 만들어서 근데 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트러스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생각하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That's good.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평균치의 집값을 50만 불이다 라고 해도 이게 뭐 과언이 아니죠, 그죠? 60만 불은 돼야. 오, 60만 불. 평균치의 집이 60만 불인 부부가 있어요. 60만 불을 가진 부부가 자녀가 둘이 있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 자녀 둘은 한 사람은 하이스쿨, 한 사람은 대학생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집에 부모가 사망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나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부가 불의의 같이 사고로. 불의의 네. 사고로 부부가 같이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집은 이제 jointly owned survivorship right가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문제가 없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가버렸다. 자, 그러면은 이게 위원장이 혹시 있다 없다 관계없이 지금 그 두 사람이 다 가버렸으니까 오너십에 나타낼 사람 없잖아요. 일단 프로베이트로 가겠죠. 그 프로베이시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프로베이 콜트 프로베이시라고 얘기하는데. 법원 법원으로 가야 되는 네. 거고. 근데 그 법원의 이름이 프로베이 콜트인 거예요? 상속을 해결하는 유산과 상속을 해결하는 법원 이런 그 프로베이 콜트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좀 찾아주세요. 행정 그런 그 거 아닐까?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웹사이트는 gscca.gov인가 뭐 이래.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모든 폼이 다 있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우리끼리 그냥 해결해서 할래 하면 거기 가서 하시면 돼. 그걸 필라웃해서 갖다 주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그건 아니고 이 자녀 둘만 둘이 남겨놓고 갔어.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 그러면 대부분은 뭐 그 나이에 인터스테이트 위를 안 하는 쓰잖아. 대부분은 그 나이에 위를 안 쓰고 형제들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주위에 뭐 이제 삼촌 뭐 고모 이런 사람들이 뭐 야 우리도 뭐 장례식 끝나자마자. 장례 이제. 끝나자마자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야 내가 너네 엄마한테 5만 불 빌려줬는데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가든실. 저기 그 친척들의 얘기를 듣지 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런 경우가 딱 됐어. 진짜. 프로베이트 코트로 가서 어. 일단 가디언을 정해야겠죠, 그죠? 나머지 네.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다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 지난번 편에 어.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payable and death, transfer and death를 하고 뭐 co-owner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걸 다 하시고 집 한 채가 남았는데 이게 트러스트에 안 들어가고 그냥 있다고 저희 두 분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코트를 가서 나와 내 동생이면 둘이 그 애플리케이션 작성해. 작성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폼이 있어요. 작성해서 넣어.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하나가 마이너니까 마이너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가디언십을 신청해야겠지. 근데 언니가. 가디언십이 비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네. 이제 그 60만 불짜리 집에 대해서 얘네들이 합의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모가 야, 난 니네 우리 이모는 언니한테 못해. 아니 존재. 그게 아니라 우리 언니한테 5만 불 빌려줬어. 그거 나 그거는- 차용증 있어 이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코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클레임 해야 되는 클레임을 거지. 해야 돼. 코트에 클레임을 해야 되고 자기가 프루프를 해줘야 돼. 그러면 프로베이 콜트로 그 집이 가는 그 재산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컨테스트를 했으니까 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윌이 있어도 우리가 컨테스트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프로베이 콜트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두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자녀 둘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래 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이모가 나타나서 나 빚졌어 너네 5만 불 놔줘 이렇게 하면 그 이모가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코트에. 등록을 해야 프로베이트 되는 거야. 코트에. 그러면 그 케이스가 열려. 아무 일도 없고 둘이 합의를 해서 그럼 우리는 둘이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프로베이 콜트에서 아무 참견도 안 하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그래요? 그걸 써줘.
서티피켓 같은 거. 근데 가디언이 돈이 많이 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디언십을 만드는 설정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은 그 프로베이션 코트에서 나온 그 유산 받은 돈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 아빠 어카운트에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아까 지금 여동생이 예를 들어서 10만 불 차용증이 있다고 쳐, 프라미스리 노트가 있다고 쳐. 5만 불. 그러면 이게 프로베이스의 케이스가 오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한 달이든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기간이. 포레버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케이스가 열려요. 케이스가 열려. 그럼 그게 퍼블릭 노티스가 돼요? 윌이 없으면 윌이 있으면 좋은 거는 윌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정해줘.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아니고 뭐죠 우리 그 다른 랭귀지가 이자큐터를 정해줘. 근데 윌이 없으니까 이게 코트에서 정해. 그러니까 코트에서 보통 정할 때 그래서 빨리 가야 돼 코트에.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한테 좀 무선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빨리 가서 누가 혹시 할 것 같으면 자기가 가서 그걸 신청해야 돼. 그럼 이 친구가 보통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돼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되면 그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크레디터 정보를 다 받아.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에셋을 인벤토리 하는 거야. 남은 게 뭐예요? 집은 집 하나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크레디터, 뱅크가 있으면 mortgage, 그리고 이제 이게 있겠죠. 근데 mortgage가 우선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secured debt니까. 고기가 먼저 주고 그나서 이게 legit하다고 저지가 판단을 하면 이걸 다 빼고 난 거에 남은 돈을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기 그 beneficiary 그러니까 아들들이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왜 돈이 들겠어요? 이 집에 혹시 fair market value를 받아야 하는 appraiser를 받아야 될 수가 있어. 감정상 그 돈이 있지. 그거 돈이 들고 또 이거 어쨌든 멘털리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어. 사실은 멘털리 제일 힘들어요. 지쳐요. 애들이 못 견뎌. 애들이 못 견뎌요. 어른도 못 견뎌. 나이 든 사람을 트러스티로 만드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못 견뎌요. 70세 된 사람을 트러스티 못 견뎌. 이 사람들이 돈을 보고 애프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요. Do you think they will be nice? No.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밥도 못 먹고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잠도 있어요. 못 자고. 잠도 못 자.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걸 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 이거 트러스티 못 하게 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걸 다 일단 정해놓고 나서는 뭐냐면 트러스티를 그냥 내가 트러스티 하는 건 괜찮잖아. 내 자산이니까. 누가 와서 뭐라 그래. 하지만 내가 죽고 나서의 트러스티는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정신력이 있어야 버틸 수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지가 이걸 다 받아들고 저지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걸 리시트하다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 다 페이하고 어프레이저 하고. 그러면 이 집 어떻게 돈을 주겠어. 자녀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갑자기 팔아야지. Can you imagine? 마켓이 지금같이 막 날아가는데 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겠냐고. 80만 불짜리가 지금 60만 불, 50만 불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re looking at two different things. 집의 value도 엄청나게 빨리 팔아야 되고, 그지? 그것도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 와서 돈도 줘야 되고, appraisal도 받아야 되고, 변호사도 사야 되고, 애들이 이걸 못 견뎌요. 그렇지. 변호사를 사야 되고. 프레셔가 너무 많네. 변호사 보통 시간당 hourly rate이 보통 300에서 350이야. 그거 해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위를 써놓으면서 가디언십을 반드시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디언십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집 한 채 있는 거 지금 모기지 좀 걸려 있고 이제 부모가 죽어서 애들한테 이걸 애들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현명한 거는 애 둘이서 합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트에서 얘기를 해서 빨리 일을 끝내는 거. 그치. 그런데 거기에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야, 나 니놈한테 돈 빌려준 거 있어. 그럼 너 그거 늦어지는 갚아야 거지. 돼. 그러면은 그런 걸 전부 코트에서 콜렉트를 해서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을 판명을 해서 집을 빨리 팔아서 정리를 해라.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집도 헐값에 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얘네들이 주머니에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학생들이 그래서 현금이 없다면 그걸 처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해력이 된다 이거잖아요. 집 한 채라도. 그죠? 그러니까 집 한 채를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형제들이 잘 협의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 외에는 없다. 근데 그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이제 우리가 전편에서 어떤 경우에는 뭐 꼭 트러스트에 안 놔도 되고 이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사실은 익셉션을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정도.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익셉션이 주어지면 그거는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will하고 trust는 사실은 같이 가야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아까 이제 그렇죠. 1200만 불 이하면 이라는 전제가 아니, 있었거든요. 밀리언. $1,000,000 이하라는 것은 내가 뭐냐면 집 한 채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estate planning document로서 power of attorney,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ower of attorney, health directives, 그 다음에 will, 그리고 living trust는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불 이하라도 리빙 그렇죠. 트러스트 집이 해야 있으면. 된다. 집이 있으면.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보통 그 우리가 will이 있고 그리고 트러스트에 대고 내가 트러스트를 과연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안 만들어도 되느냐 이제 이걸 결정할 때 트러스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거는 이제 부부일 경우에 둘 중에서 한 사람 이름으로 뭐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프로베이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건 프로베이트 코드로 그러니까. 가서 공동명의 다 이게 증명의 과정을 걸친 다음에 오케이 당신이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돼야만 자기가 오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얼마부터다라는? 없어. 5만 불, 10만 불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아주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주 뭐 어르신들 뭐 한 몇천 불 뭐 이렇게 있는 그런 건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몇만 불씩 이렇게 은행에 있고 또 뭐 집 있고 집 뭐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트러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리고 그 제대로 소유주가 그 다음 소유주가 제대로 정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프로베이트 코드로 근데 가야지. 예금 같은 경우는 베네피셔리가 지정이 될 수 TOD? 있잖아요. TOD나 POD가 있어요. 그렇죠. 네. TOD 뭐예요? 그러니까 Transfer on death. POD는 Payable on death. 저는 제가 그때 왜 파고 어떤 일을 막 급하게 만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트러스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왜 트러스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뭘 어쩌다 보니까 그냥 편리상 내 이름으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또 이렇게 같은 루프였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뭐 남편은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그러니까 뭐 자동차 보험 쪽 저는 이제 헬스 인슈런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각자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트러스트가 없으면 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몽땅 프로베이트 코드로 가가지고 먼저 비즈니스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겠고 비즈니스도 그렇게 그리고 되겠구나. 어카운트가 다 어. freeze 되지.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카운트가 프리즈 되면은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고 이게 지금 그 모든 거 오버헤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윌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편에서. 그죠? 그런데 트러스트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어느 부분부터 트러스트를 꼭 해야 트러스트를 될까요? 꼭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죽었는데 프로베이트 코트를 지나가야 되는 자산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그게 집이야. 그게 집이야. 네. 네. 그러면 그- 집이 있으면 트러스트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리고 모든 게 자기 이름 혼자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해야 돼요. 자 이제 이쯤 되면 그래 트러스트가 뭔가 뭐 이제 가상의 법적인 엔터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 넣는다고 이해를 했어. 어떻게? 트러스트를 만들었어. 누가? 내가 그란토어잖아. 그랜토어인데 누가 트러스트 하는 일을 도와줄 수가 있냐? 변호사가. 변호사가 이제 그걸 리걸 다큐멘을 써요. 내가 일단 베이직이 리빙 트러스트예요. 그죠? 왜 리빙 트러스트라고 리빙 그러나요? 트러스트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진 트러스트야. 살아있기 때문에 리빙. 자 그러면 죽은 다음에도 트러스트가 만들어져요? 테스터메너리 트러스트가 만들어져요. 테스터메너리 트러스트를 만드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코트를 가야 돼. 왜냐면 테스터메너리 트러스트는 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코트를 지나가야 되니까 it doesn't make any sense for you to do it. 그게 프로베이트 코트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트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파이낸셜 플래너로서 여러분이 저한테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하여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보고 파이낸셜 뭐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전부를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라는 걸 레커멘드하고. 그러니까 CFP한테 꼭 가야 되네. 컨트랙 같은 건 없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뭘 해줄 수 있는지 설명하고 네. 컨트랙을 차지는 얼마 하는지 미리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당연히. course.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만들 때 필요한 게 legal document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의 그 모든 라이프가 거기에 다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밀리언 밑에 혹은 2 밀리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를 플랜을 해야 되는 거예요. Everything comes after. 뭐냐면 내 삶을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자식들은 잘 살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나는 어떻게 돈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남기고 죽을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아까 이제 트러스트를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변호사 전에 CFP가 먼저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직 트러스트까지 안 갔어 지금 아직 안 여기는. 갔어. 그러니까 그렇지. 트러스트 가기 전에 네. 일단 CFP를 만나서 플래닝, 내 플래닝. 자산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지. 그 중에 쓸 돈, 뭐 안 쓸 돈 이거를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그게 플래닝이다.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레코멘드를 하겠죠. 뭐 이런 트러스를 하는 게 좋겠어요. 저런 트러스를 하게 좋겠어요. 왜 이걸 하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변호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또 상담을 하시고 같이 이제 절충을 하는 거지. 질문. 네.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가 있나요? 있어요. 상속 변호사. 상속 변호사.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스테이트 플래닝을 할 때에 필요한 프로페셔널들은 누구냐면 변호사가 필요하겠고 컴퓨터난 CFP, 파이낸셜 플래너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인슈런스 에이전트가 필요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뭐가 도대체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드시 생명보험만 보험이 아니에요. 모든 보험, 그 파이낸셜 비즈니스 보험도 지금 포함시키시는 것 같아. 그렇지. 내 프로텍션, 그 인슈런스 에이전트가 있고 그다음에 내 CPA, 어카운턴트가 있고 와. 그게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리빙 트러스트만 하려면 그냥 변호사한테 가셔도 돼요. 그지? 그치? 제대로 집마다 하시려면 제대로 근데 내가 하시려면 재산이 뭐 있고 나는 자녀들이 몇 명 있고 나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이낸셜 저한테 오면 이제 다 코디네이트를 하죠, 제가. 그러니까 또 우리 미숙 선생님도 그걸 다 코디네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트러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리빙 트러스트만 한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리빙 트러스트만 한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를 넣게 되는 거죠, 거기가. 트러스트를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프로페셔널이 필요하다면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만만치 아무나 할 수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코디네이트를 한다는 거 하는 의미는 보통 이렇게 이제 뭐가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회계사가 벌써 있지. 그치, 본인 회계사. 에이전트, 보험 에이전트도 있지. 보험 에이전트도 있지. 그분들은 그냥 같이 해주고 나는 코디네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프로젝션을 하는 거죠. 프로젝션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 밀리언이 있는데 1년에 20,000 계속 만들어서 나 그거 꼭 필요해요. 그걸 만들어줘야 되잖아. 개런티 인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걸 만들어주고 그럼 난 남은 거는 내 자식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프로텍트를 해서 줄까요?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변호사까지 만났어요. 그럼 변호사가 어떤 내용을 트러스트에다가 넣게 되나요? 트러스트에 넣는 건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랜토어가 누구냐. 이제 트러스트 종류에 4가지가 있어. 뭐냐면 그랜토어 트러스트, 그랜토어 vs non-grantor trust, 그지? 그다음 simple and complex trust, 그다음에 revocable versus irrevocable trust가 있지. 그 초이스들이 그렇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의 그 상황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파이낸셜 플래너가 파이낸셜 안에다가 그게 아니라. 이런 걸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지. 우선은 그냥 이제 레버커고. 그러니까 우리가 living trust만 하는 거는 revocable trust고 요거는 grantor trust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full 체인지 할 수 그렇죠. 있는 걸로 full 해야 control. 한다. 살면서 마음을 내 맘대로. 아끼니까. 그리고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고 컨트롤 내가 안 할수 있는 하겠다고 거.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트러스트가 된 후에도. 그럼요.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나 이거 다 없앨래. 그러면 이제 오너십을 또 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꿔야 돼. 우리 큰애한테 했다가 큰애가 마음에 안 들면 둘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집을 우리가 한 얘기 했잖아. 집은 다 어플라이 하니까. 그러면 그 집에 그러니까 펀딩을 한다는 뜻은 그 집의 오너십을 바꾼다는 거잖아. 디드를 바꾼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quick claim deed를 하잖아. 그렇지. quick claim deed versus warranty deed나 아니면 grant deed가 다르잖아요. grant deed나 warranty deed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핸드가 바뀌는 거야. 집을 오너십에. 사고 바꾸고. 그때는 뭐 팔 때. 타일을 체크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 근데 우리가 quick claim 클라이언트는 deed는 아는 사람끼리. 그렇지. 안 하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federal law상 내가 타이틀을 quitclaim deed를 해서 트러스트를 바꾼다고 해서 loan이 payable 하지 않아요, 그지? 그건 뭐냐면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같은 오너라는 거지. We're changing the title to a trust. However, I'm the grantor, I'm the trustee, and I'm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그러니까 바꾼다고 해서 인슈런스도 바꿔줘야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그지? 바뀌지 않고. 그리고 트랜스퍼 텍스가 발생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안 돼야 되는 거 뭐예요? 그게 그 로운이 페이업을 안 돼야 된다는 거지. You know what I mean? 그 클로즈가 있잖아. I can't remember.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근데 뱅크가 그걸 이슈 삼는다고. 자, 한 가지만 여기서 오. 신나윤 양 알아듣고 있습니까? 별거 이게 있나 사실은 봐. 굉장히 간단한 건데 뭐냐면 내 재산의 소유주를 나의 트러스트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내 맞아요. 집을 내 집이 여지껏은 우리 남편과 나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으면 그 집의 명의를 quitclaim deed라는 거를 통해서 내 트러스트가 내 집을 소유하는 걸 만든다. 그런데 그거는 특별히 어떤 뭐 그 은행에다가 융자. 내가 뭐 융자를 갖다가 내 트러스트가 하는 거로 바꿀 필요도 없고 가상의 트러스트가 나랑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다만 내 집의 소유가 타이틀만. 내 타이틀이 트러스트 이름으로 내가 만약에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 맘대로 은숙초이 트러스트라고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이 은숙초이 거였다가 은숙초이 트러스트로 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나머지는 전혀 바뀌지 않고 모기지도 계속 내야 되고 세금도 계속 내야 된다. 근데 뱅크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뱅크하고는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기지는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모기지를 남편이 인컴이 좋기 때문에 남편 이름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의 부채는 남편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이 남편이 바로워야, 그죠? 근데 조지아는 스파우즈가 같이 타이틀에 올릴 수 있도록 은행에서 허락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들어 있을 수 있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지금 트러스티라는 게 새로 생겼잖아. 그러면 은행은 그걸 갖고 제동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라는 거야 지금. 근데 한 가지는 그렇게 이제 많은 얘기했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 트러스트에다가 내 재산을 옮겨놓으면 내가 혹시 수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크레디터로부터 보호를 받을까? No. 그것도 no. 보호도 못 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모든 grantor trust는 still you. 그냥 사람 똑같아. 자체라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똑같다.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이름만 바뀌는 그렇죠. 거다.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왜 트러스트를 합니까? 코트를 안 가려고. 아주 간단합니다. 코트를 안 가기 위해서인데 코트를 가면 비용 발생한다고 아까 얘기했고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맞아. 이게 나한테 조사는 올 때까지.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갈 때까지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몇십 년 맨날 듣고 그래서도 별로 피부에 안 닿았다니까요. 집이니까 어쩌면 상황이 조금 더 덜 급할 수가 있는데 비즈니스 이게 같은. 비즈니스여야 봐요. 그럼 일단 뱅크 어카운트가 프리즈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렌트를 페이할 거고 어떻게 직원들 월급을 줄 것이며 오퍼레이팅이 안 되는 안 거지. 되죠. 갑자기 스탑해야 되는데 그건 미저러블 하잖아요. 나도 그 생각은 못했네. 그게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100만 불 위에 뭐 그러니까 100만 불 밑에까지는 사실은 집만 트러스트로 해놓고 나머지는 쓰고 죽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만약에 1200만 불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많아요. 많죠. 건물을 갖고 계시고 많지.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면 1200만 불이 넘는 분이 많아요. 그분이 트러스트가 없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당연하죠. 맞아. 몇 퍼센트죠 상속세가? 40%. 자 그러면 그냥 1500만 불이라고 딱 쳐요. 그러니까 12%, 12스텝이 있어. 물론 이제 이게 브라켓이 이렇게 근데 있겠지, 맥시멈은 그치? 40%. 그럼 1500만 불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가상으로 계산을 하니까 40%지만 뭐 이제 그 텍스처럼 이렇게 스텝을 거쳐서 500만 불을 텍스를 내야 된다고 쳐요. 그죠? 자 그러면 상속세는 얼마 만에 내야 됩니까? 9개월. 9개월 안에
캐시로 지급해야 됩니다. 캐시로. 자, 우리가 그러면 이 500만 불을 이 자녀가 캐시로 은행에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어디서 냅니까? 파이어 세일? 이 저기 비즈니스를 팔아야 돼요. 순식간에 9개월 만에.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가 누구냐면 퍼플레인을 부른 가수입니다. 아세요? 퍼플레인 누가 불렀는지? 프린스. 아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 거야. 프린스가 트러스트가 없이 이런 거 없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러스트를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근데 세계 곳곳에서 다 프린스가 돈 준다 그랬다고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다 클레임을 하면 프린스의 돈을 받는 사람은, 그 인헤리터 타는 사람은 받을 게 하나도 없지. 아니 없어. 문제가 뭐냐면 결혼 안 했어. 이 사람들이 다 수를 하는 거야. 그렇죠. 준다 그랬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럼 변호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쵸. 거예요.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아니 그 유명한 가수가 왜 트러스트 안 했을까요? 그 사람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세금을 못 내서, 상속세를 자녀들이 못 내서, 상속세가 정말 몇십만 불만 돼도 바들바들 떨릴 텐데 몇백만 불 단위, 몇천만 불 그건 좀 크다, 그지? 몇백만 불 단위는 나올 수 그럼 있어요. 그걸 이제 금매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금매로 팔아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팔았어요. 것처럼 프로베이 코트에 가 있는 동안에 모든 게 동결되니까 월급도 줄 수 없어, 오퍼레이션도 할 수 없어, 이런 상태에서 상속세는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헐값에 팔아 넘기고 자기는 이 비즈니스 살릴 생각 같은 거는 꿈에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뷰티 서플라이를 뭐 10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제 주위에도 있으시고 하나하나 볼 때는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전체 재산으로 보면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스트릿몰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하셨던 그 3,000에이커짜리 땅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계시다가는 굉장히 큰일 나요. 자녀들이. 그래서 트러스트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시작이야. 중요한데, 시작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뭐 당장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이렇게 1년씩 이렇게 세월이 갈 수도 있는데,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 근데 그게 지금 2026년에는 600만 불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 내 질문은 2022년에 만들면 1200만 불입니까? 600만 불입니까? 1200만 불. 2026년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1인당 1200만 불이에요. 그러면 부부면 2400만 불이에요. 이게 finish가 돼야 돼. gifting은. In other words, crummy clause라는 거가 있잖아요. crummy가 CRU MMEY. MMEY죠. 그게 실제로는 court case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gifting이 exemption을 사용하려면 그 해 끝나야 돼. In other words, 내가 당신한테 이번에 기프팅을 줬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이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acknowledge를 해야 되는 거야. acknowledge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 기프팅 이번 해 끝이 나야 돼. 그러니까 그냥 future interest는 기프팅이 이번 해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 20년 주에 줄게 이런 약속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럼 트러스트를 만들면 상속세를 안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500만 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몇 천만 불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트러스트를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 보면 Nothing change. 9개월 안에 현금으로 뭐 500만 불을 줘야 돼, 700만 불을 줘야 돼, 이 세금을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비즈니스를 팔아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트러스트를 만들면 비즈니스 안 팔고 상속세 안 냅니까? 내죠. 그 세금을 지금 이제 물어본 게 트러스트에 낸다 그래서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이게 뭐 1200만 불이 넘겠다라고 그렇게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사람은 미리 상속 플랜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상속 플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용하는 것이 irrevocable trust라는 거를 만들어요. 절대 깰 수 없는 트러스트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annual 그 exemption을 gifting exemption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life insurance를 사는 거예요. 라이프 인슈런스를 왜냐면 이게 다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어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그냥 받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죽었을 때 그걸 survivorship life insurance라고 하거든요. 혼자 사는 거보다 싸요. 그게. 그래서 미리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아 텍스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뭐 5 million 나올 그럼 것이다. 그거는 죽을 때 다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No. 미리 해야죠. 미리 그러면 죽을 때 얼마나 비싸겠어. irrevocable인데 아, irrevocable이 뭐냐면 미리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revocable처럼 나 이거 안 맘대로, 할래. 그래서 나 이 돈 다 찾을래. 이걸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beneficiary가 irrevocably 된다는 뜻이지. 아 beneficiary가 그것만 아니 그리고 이제 그렇지. 그 그랜토어도 마음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eneficiary가 그거 되고 you're done, you're it. 그러니까 그거대로 줄창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사망 보상금이 보상금이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걸로 그걸 텍스를 내는 거죠. 거예요. 아 그게 가장 텍스를 많이 코스트 낼 가능성이 코스트 있으면 그걸 이펙티브하게 한다.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상속 플랜을 통해서 계산을 해내고 미리 그렇게 irrevocable trust를 만들어서 설정을 그런 해놓고. 경우는 아주 재산이 많으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회계사가 이제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달 내는 그 생명보험 그 납입금을 기프트로 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을 때 1년에 16,000불이라는 돈을 우리가 쓸수 있다. 기프트로 줄 수가 있으니까 자녀가 만약에 2명이면 32,000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2,000불을 보험료를 내는데 쓰면서 실제로는 기프트한 거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32,000불을.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사는 생명보험을 갚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러면은 나도 저쪽 받는 애도 내가 그 베네피시를 돼 있는 애가 기프트로 받는 거지만 텍스를 안 낸다는 거죠. 그렇지. 네. 텍스 안 내지. 네. 그때. 그렇게 내 해서. 에스테이트는 들어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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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도 이제 다 계산을 하니까. 그렇지. 그게 그래서 플래너가 하는 이 일이에요. 플래너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왜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정말 많아. 3천만 불이야. 이런 분들 있으시니까. 그럼 1200만 불을 빼도 1800만 불이 남으면 40% 텍스면 어마어마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언제 죽을 줄 몰라? 10년 후쯤 되면 5천만 불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CFP가 너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건물의 밸류가 오르는 속도나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로 봤을 때에 이게 뭐 4% 5%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은 엔리스트 생명보험을 얼마짜리를 들어야 된다는데 자기가 늦게 들으면 되겠네 그럼 했잖아요. 들어주나요 생명보험 회사에서? 건강이 너무 중요하고 먼슬리 페이가 얼마가 나가는지가 엄청 중요해요. 재산이 젊었을 때부터 많이 축적되신 분들은 많이 축적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30년 후에 나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모르잖아.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서 그때쯤 그러니까 되면 그렇게 되겠다 했을 때는 집 한 채가 있을 때 그 집 한 채를 트러스트에 넣어놓는 게 시작인 거죠. 뭐 이제 그야말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리로 뭐 트러스트를 만들건 아니면 1,000불을 내고 트러스트를 만들건 그게 시작인 거지. 그러면서 리뷰를 계속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금 50년 후의 내 모습을 아니 난 50년 더 살지는 모를 것 같고 우리 젊은 뭐 PD나 우리 작가가 5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거든. 50년 후에 1억 불을 가진 자산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50년 후에 하려면은 너무 늦어. 근데 집 한 채가 있을 때 시작하면 리뷰를 하면서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그러면은 거죠. 그 트러스트를 지금 만드는데 뭐 1,000불도 가능하다. 그러면 비용이요? 집 한 채 하는 네, 거.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에셋이 많을수록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니 왜냐하면 CPA나 CFP가 이렇게 아월리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연구하고 이것도 돈 아니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게 안 되면 저기 프로페셔널 필요한 거고 그게 CFP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로컬 변호사가 되든지 이제 그게 필요한 거고 내가 알면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자산이 많아지면 그 피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내가 얼마나 복잡한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 플래너가. 결혼을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자녀가 2명이에요, 4명이에요. 그리고 내 자산의 종류가 LLC가 있어요, Scorp이 있어요, Ccorp이 있어요. 내 레널 프로퍼티가 몇 개나 돼요. 나 최근에 손님 오셨는데 50개래 레널 프로퍼티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fee라는 게 나는 궁금한 게 아월리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보통 트러스트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모를 보고 이거는 트러스트 빌드 하는데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 펀딩을 한다는 거는 오너십을 체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은 다 변호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를 바꾸는 게 컴플렉스 변호사 비용 따로 50개를 바꾸는 게 그러니까 컴플렉스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레커멘드한 건 뭐냐면 50개 레널 프로퍼티가 있으신 분은 굉장히 세비하신 분이야. He knows how to do a lot of things.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고 뭐냐면 변호사한테 딱 가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거야. 이거 해달라고. 스트럭처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펀딩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펀딩이 뭐냐면 타이틀을 바꾸는 거야. 타이틀을 바꾸는 건 보통 변호사들이 한 케이스당 한 프로퍼티당 500불, 250불에서 500불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그건 직접 하셔도 돼. 그잖아. 그 카운티 가서 하면 되잖아. 맞아. 그 법원에 대신에 코드 레코드. 뱅크하고 확인하고 뱅크하고 확인하고 그렇지, make 랜더랑. sure that they're not gonna call you, right? 그거 다 페이하라고 하지 않게 그거 확인하고 가서 하면 되잖아. 그거는 안 어렵지. 요거 structure, living trust 자체는 보통 fit price가 있어요. set price rather, right? set price가 있고 근데 trust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trust 종류가 뭐 intentionally defective trust 있고 뭐 많단 말이지. 그거가 얼마나 이제 complicated 해지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트러스트가 몇 개 필요한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리빙 트러스트 자체는 보통 set price가 있어요. 그건 혼자 피겨할 수 없어요. 그거는 플래너 만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리뷰해보고. 아니 왜냐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들까?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보통은 2천에서 5천.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 자체를 변호사를 보고 한다고 하는 그래 그게 나가야 돼. 그게 2천에서 5천인데 몇 만도 돼요. 되겠지. 네. 많으신 분들은 아까 말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심플한 리빙 심플한 리빙 트러스트. 여기서 또 퀘스천 나옵니다, 언니.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상속세를 1,000만 불 정도 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 재산이 많아서. 그럼 내가 1,000만 불짜리 생명보험 들 수 있나요? 1,000만 불. 얼마죠? 생명보험도 1,000만 뭔가 불이 리밋이 있나요? 100만 불짜리 10개. 1,000만 불이 얼마? 10 million. 10 빌리언.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들어주나? 나는 그게 그 인슈런스 컴퍼니는 그 리인슈런스라는 걸 또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밀리언짜리는 요새는 굉장히 저기 흔하고 뭐 10 밀리언 뭐 20 million, 30 million. 하는데 이거를 일단 해놓으면은 자기는 돌아서 갖고 다른 데에 재보험을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요. 그러면은 그 보험 들 때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에셋만 보고 들어주는 거예요? 건강, 건강 피검사 이제. 이거 다 하고 그래, 다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드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그다음에 거예요. 이제 financial statement을 요구하지. 그 사이즈가 커지면.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 낼 돈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니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텀 인슈런스를 들고 있다가 그걸 홀 라이프로 바꿀 때 그 전에 했던 건강 상태를 그럼요. 검사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준다고 그래서 그게 엄청 좋은 거라고.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젊었을 때 텀 인슈런스 한 달에 40불, 50불 뭐 이렇게 내는 거를 20년짜리 들어뒀다가 20년 후에 이미 나 망가졌어. 걱정하지 않고 홀라이프로 바꾸면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이제 재산도 갑자기 많아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런 플랜을 세울 때도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딱 우리 남편 이 보더라인 이렇게 걸린 사람들 왜냐면 우리 누구나 50살, 60살이 되면 당뇨 다 걸려. 그렇지. 그 사실 아기들한테도 그랜파, 그랜마가 해주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그
요새는 티네이저가 그 당뇨 걸린 애들이 많아요. 소아당뇨.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인슈어빌리티를 사주는 거지. 아 그러면 트러스트에 있는 내용을 자녀들한테 언제 처음 들면서 이게 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트러스트가 나는 트러스트가 있고 컨택트 퍼슨은 이 사람이다. 기억해야 될 게 위를 보통 사람들이 난 유언장이 있으니까 다 해결이 돼 이렇게 되잖아요. 윌이 있으면서 트러스트가 없으면 프로베이트 코트를 거쳐야 되는 게 거의 100%고 윌하고 트러스트하고 같이 있으면 프로베이트 코트를 안 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충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해야겠네 하고 감이 오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그 얘기 좀 해보자. 윌 쓰는데 여러분 넣지 말아야 되는 거. 뭐겠어요? 베네피셔리가 정해진 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거. 뭐 리타이어먼트 이런 거 다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나를 크리메이트 해요 아니면 베리 해요 그거 이미 거기다 돌아가셨어. 쓸 필요 없어요. 많이 봤대. 그거 진짜 그거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많이 봤대. 왜냐하면 유언장에다가 나를 꼭 화장하거라, 나를 선산에다 매장하거라 이렇게 유언장을 썼는데 이미 돌아가시고 다 화장하고 집을 뒤졌는데 상속 이게 유언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언장은 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개봉을 하기 때문에 유언장에다가 그런 거 쓰지 마시랍니다. 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해라. 또 건강 내가 생각 못하고 내가 치매 걸리고 거기다 쓰시면 안 돼요. 그게 health proxy야. power of attorney. 거기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또 뭐 써요? 그 윌에다가 또 그 organ donor. organ donation 하는 거. 그거다 쓰면 안 돼. 그거 이제 인포메이션 다 했는데 organ donor라고 돼 있어 거기에. 그거는 여러분 어디 써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보시면 있어요. 예. 거기다 그걸 쓰시고 그 다음에 윌은 복잡하게 쓰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LLC 우리 저번에 그런 얘기했죠. LLC 하나에 프로퍼티 뭐 대여섯 개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LLC 하나 만들어 놓고 프로퍼티 6개, 7개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윌에 그 LLC에 앉는 각각이 하나씩. 그 하나 얘 아니야. LLC는 LLC 전체 하나라는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다 그런 거 쓰실 필요 없고. 그리고 내 사빙 스토리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꼭 쓰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로 따로 쓰셔야죠. 편지를 써요. 아, 내가 이거- 너무 고마운 사람한테 편지를 써. 그거네. 내 장례식에서 조사로 읽거라라고 그렇지. 써야 되는 그건 걸 하나 따로, 써서 누굴 따로. 줘야 되겠네. 장례식 끝나고 만들어. 본다네. 그러니까 따로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 끝났다면 유서를 봐요. 그러니까.